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상상도 역시 이런 형태였다. 원래 인류가 비행을 하고자 할 때 새를 모방했다고 생각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겨놓은 스케치를 보더라도 새가 날개치는 모습을 스케치로 그려놨는데, 이 비차도 역시 우리 조상들이 새 나르는 걸 보고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글라이더의 날개의 아스펙트 레이쇼는 보통 2에서 다음은 비차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비차에 대해서는 날개를 여기 보면 어때? 이렇게. 전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날개의 크기다. 기체와 조종사의 무게를 견디며 바람을 잘 받는 가장 적합한 크기를 알아내야 한다. 그러나 크기에 관한 기록은 사람이 탔다는 것밖에 없다. 보건팀은 사람을 태우고 날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큰 연의 경우를 검토해보기로 했다. 최영 장군이 사람을 실었다는 것은 아마도 방패연 모양이었을 거예요. 가장 바람을 많이 받고 또 조종하기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크기를 말한다면 아마 가로 5m와 세로 7m 정도는 되면 충분히 사람을 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비차는 이 새 모양이기 때문에 그 새 모양에서 날개 폭은 아마도 적어도 한 8m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비차의 날개 길이는 8m로 정해졌다. 이것으로 기본형 설계는 완성됐다. 이제 보건팀은 기록상 언급되지 않은 장치들을 실험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가지 형태의 모형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특히 날틀의 형태와 크기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로 고안됐다. 최종 모델을 결정하기까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었다. 자, 이것이 기본 설계를 응용해서 만들어본 모형 비차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형태들은 기록에 충실히 따랐지만 설계도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은 예측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타는 자리, 즉 조정석을 마차의 형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 조종사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런 지지대를 여러 개 배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행하는 데는 부담이 됩니다. 이 비행기는 가벼워야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이 비차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볍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비행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야만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 곧 중력입니다. 이 중력을 누르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이 양력을 중력보다 세게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하늘을 나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맞바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대 초고속 제트 여객기도 이 맞바람을 이용하면 쉽게 이륙할 수가 있고 또 연료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비차는 어떤 원리로 하늘을 날았을까요? 대나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 하늘을 날려면 먼저 날개가 바람을 모아줄 수 있어야 한다. 날개와 비차 몸체의 구조가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리는 형식, 고무줄에 의해서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게. 비차는 어떻게 바람을 이용했을까? 보건팀은 그 방법을 이 기록에서 찾았다. 문헌에 보면 연에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모양을 하고 날틀을 이제 다른 거죠. 사람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면 연하고 이 비차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동적인 양력을 얻어서 뜨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비차가 연의 원리와 매우 비슷한 원리로다가 비행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길이가 10m 이상 되는 대형 연을 하늘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양날개와 몸체를 가는 줄로 연결하고 각각의 줄의 길이를 조절해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을 가장 오래 잘 날 수 있게 하는 방법, 무게중심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요 목줄을 무게중심은 마찬가지죠. 무게중심을 아래로 하면 만약 여기 가운데 했다면 얘는 뜨진 않죠. 올라가진 않고 또 위에 했다면 이렇게 해서 계속 바람을 안 받죠. 그래서 가장 바람을 유리하게 받고 또 안정성도 있는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은 고연에 대해서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연을 만들고 날려온 전문가도 무게중심을 잡는 방법은 경험에 의해 알게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16세기에 비차를 만들었던 정평군은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 연의 역사는 대략 1300여 년. 신라 진덕여왕 때 김유신 장군이 연을 날렸다고 전해진다. 이 정도면 정평구 역시 연의 원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예. 비차복원팀은 연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 연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비차의 무게중심을 잡는 문제와 상승 기류를 받았을 때 좀 더 오래 날 수 있도록 날개와 몸체의 구조 틀을 협의했다. 일단 요 스파가 이것이 어느 위치냐 또 어느 건 가능성이 이게 중요한 내가 얘는 만들어 보니까 이게 잘 나간다. 그게 힘을 제일 많이 구조적으로 힘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진짜 밑에 구조에서 한 거에서 이 과정에서 비차복원팀은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혔다. 바꿀 수 렌더링 상태에서는 보는 시각을 바꿀 수가 없고 지지대의 수와 위치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재료를 알아내야 했다. 재료의 강도를 확인한 뒤에야 날틀과 조종사의 무게를 지탱하는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차 날개를 이루는 천은 어떤 것인지 조사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엔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전혀 없다. 하지만 날개는 바람을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촘촘하고 가벼운 천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초치라듯이 이렇게 치렸어요. 네, 그냥 초치하듯이 일단 치려왔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된 천은 비단, 삼배, 광목이다. 복원팀은 이 중에서 광목을 비차의 재료로 선택했다. 돛배의 재료가 광목이었기 때문이다. 바람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돛에 사용했다면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음은 비차의 골격을 이루는 재료 검토에 들어갔다. 그 특성을 보면은 일단 탄력성이 좋다.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조종사의 무게를